이틀째 전국에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마저 습해서 불쾌 지수도 높았는데요.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 재윤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바람도 통하지 않아 달궈진 골목길 사이로 안개 같은 물방울이 뿌려집니다. 물을 뿌려 바닥 온도를 2, 3도 낮추기 위한 분사장치가 가동되자 주민들이 좁은 집에서 나와 잠시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쪽방촌의 안개 분사기와 일부 집에 공용 냉방장치가 설치됐지만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하긴 힘듭니다. 여기서 나는 열이 있잖아요. 열이 숨을 확확 막히게 한다고. 여기서 잠타면 죽어요, 죽어. 저는 죽기 싫어갖고 새까지도 날라다녀요. 대구 북구의 낮 기온이 34.7도까지 치솟았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만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오늘도 20여 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계속 나요. 근데 찝찝하기도 하고 다리에서 땀이 나고. 달궈진 도심에서는 거리의 분수가 오아시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습하고 끈적끈적거려서 애기들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나왔어요. 좋아? 좋아. 계곡과 바다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으면은 그 시원한 느낌이 들고 아빠랑 해수욕장에 나와서 기분도 좋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기상청은 내일 오후쯤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역할 변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힘을 실어 논란을 일축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 변화를 공개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이미 이 같은 인식을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발언에서 노골적으로 알렸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북핵에 대한 국제 공조, 북한 인권 문제 등 대북 압박을 중시해온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주 지명된 김명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상황에서는 그런 남북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왔고 김정은 정권 타도와 북한 체제 파괴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의 소망에 가까이 가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주문했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 선전부서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줄곧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왔던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를 교류 협력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야권에서 통일 파괴부 장관이라는 비난을 받는 김 후보자의 힘을 실어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교육당국이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난이도는 어떤 수준일지 설명은 부족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한 방침을 실제 수능 출제 기관이 거듭 확인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고 수능이 끝나고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도 공개해 킬러 문항 논란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BS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50% 수준을 유지하지만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지문 등 자료를 보다 많이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발언 이후 처음 출제 기간의 공식적인 수능 세부 계획이 나왔지만 여전히 수능 난이도가 어떤 수준일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제자도 그렇고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도 그렇고 이게 그 예측되는 뭔가 있어야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할 텐데 예측 방향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결국 수능을 불과 2달 앞두고 실시되는 9월 마지막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9월 모의평가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EBS를 통해 출제 경향을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퇴임한 지 10년도 더 지난 KT그룹 남중수 전 사장이 KT 하청업체 고문 자리에 몇 년째 아내 이름을 올려두고 뒷돈을 받아온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업체는 KT 본사 임직원들에게도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수천만 원씩 뒷돈을 건넸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이 업체가 KT의 일감을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KT그룹의 건물 관리를 맡는 하청업체 KDFS. 지난 2021년 고문 자리에 이모 씨라는 여성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매달 300~400만 원 고문료와 법인카드가 지급됐는데 검찰 확인 결과 이 씨는 다름 아닌 남중수 전 KT 사장 아내였습니다. 지난 2008년 퇴임한 남 전 사장이 최근까지 아내 이름으로 KT 하청업체에 돈을 받아온 겁니다. 검찰은 KT 본사 임직원들이 KDFS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등 8명이 2020년부터 KDFS에게서 법인카드 등으로 한 명당 3~4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넘게 금품을 받은 겁니다. KDFS 황모 대표는 남중수 전 KT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T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무렵 뒷돈 제공이 시작됐고 이후 KDFS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2020년 KDFS 매출은 400억 원대였는데 이후 KT의 건물 관리 일감을 KDFS에 몰아주면서 매출은 2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검찰은 KDFS가 갈 자리가 마땅치 않은 구현모 전 대표의 측근들을 재취업시켜 챙겨주는 역할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KDFS 황 대표가 자신의 월급을 4~5배 올린 뒤 이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도 포착해 자금 사용처를 쫓고 있습니다. KT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KDFS 황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KT 본사 남중수 구현모 전 대표도 불러 로비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현모 전 사장이 다른 건물관리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계열사처럼 운영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구 전 사장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관광 명소를 걷던 30대 여성이 나무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기대지 말라거나 추락 위험 같은 경고 문구조차 없었는데요. 취재 결과 지자체는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서핑 성지로 자리 잡은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의 전망대. 지난달 17일 밤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이 3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나무 난간에 기댔다가 갑자기 난간이 부서진 겁니다. 여성은 척추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 떨어졌어요. 계단에서 이거 난간이 부러졌어요. 사고 발생 이틀 뒤 긴급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서진 난간의 위험성은 지자체도 알고 있었고 보수 공사를 하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전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알림은 없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제 뒤에는 높이 3~4m가량 되는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난간이 뒤로 쉽게 밀리고 있습니다.
일부 기둥은 통째로 부서져 있고 금이 쩍 갈라진 구조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위험이 도사라고 있는 것들은 진짜 겁나네. 안내 표지판 하나 좀 있어야 되겠는데. 시민들과 아이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 데크는 곳곳이 바닥이 뻥 뚫려 있거나 꺼져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표를 잘 안 하더라고 이거는. 왜 위험 표시를 하지 않는지 물어보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대지 마시오라든가 넘어가지 마시오 이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구조물은 보통 설치 10년이 지나면 부식으로 인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관리 매뉴얼이나 정기 점검조차 없어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이 눈대중으로 부서진 곳을 파악해 수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